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신쌤 형충해학반 오늘은 24강 삼형, 자형, 상형 합쳐서 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살이라고도 이제 명리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이렇게 썩 바람직한 단어는 아니라서, 왜냐하면 형을 유리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형을 불리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살이라고 붙으면 되게 부정적인 거를 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냥 대놓고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칭할 때 아무개 씨 하면은 뭐 좋거나 나쁜 느낌이 안 들어있는데 아무개 놈, 아무개 시읒, 끼읒, 뭐 아무개 니은, 여, 니은 이러면 일단 부정적인 의미를 확 감정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살 하면은 형은 나쁜 것이다를 밑에 깔고 가는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주는 모두 필요해서 만들었지 누구를 연맥이려고,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이고 어떤 필요한 작용인가, 이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삼형 계열이 있고요, 자형 계열이 있고 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좀 복잡하죠.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해서 서로 두 개의 기운이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닌 그 중간에서 합과 충의 중간 어딘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노선의 차이가 있을 때,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형이라는 건 일종에서 조종해서 써라 같은 형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가 저기 돈을 운반하려고 하는데 돈을 전문으로 운반해주는 경호원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돈을 운반을 해야 돼. 전용 경호원이 붙으면 그게 전용 제품 합의된 거죠. 근데 지금 타이밍상 전용 제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대충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야, 그 사람은 그 돈을 호송하는 경호원은 아니지만 전직 경찰도 했고 경비도 잘 썼어. 그 사람이 와서 좀 지켜줄 거야. 그 사람하고 잘 협의해서 조율해서 써. 이런 것들이 이빨이 딱 맞진 않지만 조종 협의해서 써라는 형태가, 이런 게 일종의 형의 기운 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국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가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가려는 도시가 유명 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서 직항로가 없어. 직항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든가 비행기 타고 고속철도 타고 또 2-3시간 어디를 가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4월 달에 세계 역학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게 돼서 중국의 스자장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스자장이라고 하는 도시의 국제 역학대회에 이제 참가를 해서 제 논문을 발표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스자장이라는 곳이 비행기가 한 번에 가는 게 없고 뭐 베이징을 가서 뭐 기차를 또 한 3시간 타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일종의 직항로가 없이 비행기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게 일종의 형작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형의 작용. 그래서 사주에서 형이 걸려 있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삼형이든 자형이든 뭐 이런 상형이든 이런 게 걸려 있다라는 것은 잘 조절 협의해서 써야 한다라는 거고, 이 형의 기운이 많이 유포되는 사주들, 막 형이 2개, 3개가 막 중복돼서 있는 뭐 삼형이 걸려 있는 그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삶에서 계속 조절, 협의, 고치고 바꾸고 꾸미고 하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같은 거죠. 그 우리 먹는 음식 중에 일명 가공식품이라는 음식 있죠. 가공식품이 뭐죠? 그게 형을 가한 음식이에요. 그 밤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밤에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모양을 다르게 찍어가지고 뭐 밥맛 만주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이 가공 성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 그리고 다른 성분이나 다른 기운들과 결합시켜서 만든 것들이 모두 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형이라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조절, 협의, 협상,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 조절, 협상, 협의 같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 직업을 택하는 게 매우 유리한 거고,
형이 일어나면 불리한 직업을 선택하는 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는 나쁜 사주, 좋은 사주가 아니라 이 사주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칠까칠한 음식 재료가 내 앞에 많이 와 있으면 까칠까칠함을 뭔가 특색으로 쓸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좋은 건데, 무슨 부드러운 죽을 만들려고 까칠한 음식을 하루 종일 이렇게 찍고 누르고 있으면 힘든 거잖아. 뭐 딱딱한 촉감을 즐기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의 직업들을 보면은요, 이 형이라는 것은요, 거의 5명 중에 2명은 사주에 형살이 들어있어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귀문도 있고, 형도 있는데, 거의 5명 중에 2명은 사주에 형이 있기 마련이고, 5명 중에 1명은 형이 좀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5명 중에 2명 정도가 형살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지 무슨 특이한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아, 내 사주에 형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보다 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자, 형살이 많이 동할 때 유리한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법정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다 형이 꼬인 것이죠. 그런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형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벌죠.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올 때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개인 회생하겠습니다. 뭐 소송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 서류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뭐 변리사 같은 경우도 뭐 특허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당연히 노무사 같은 경우도 저 3일을 일했는데 왜 이틀치밖에 돈을 안 주나요? 협의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나라 기구에도 무슨 조정기구, 무슨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 다 형사를 활용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법조계의 형도 있고, 그래서 이 형은 이 원리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직업으로 물상대체를 쓰는 게 되게 좋은데, 자,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이렇게 형의 직업성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 형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럼 형이 많으면 오히려 직장 조직이나 할 일이 많아지겠네 같은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망하는 직업들 많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어떤 사람들이 백수가 되냐면 일단 목사님, 스님, 법원에 있는 사람들, 경찰 조직, 검찰 조직, 군대 조직, 병, 의료, 보건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백수야. 뭐 교통사고 뭐 처리해 주는 사람들, 보험사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비소, 뭐 이런 데들 형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형이 발생해야 돼.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지 먹고 사는 데들이라고. 자, 우리 집에 세탁기가 30년 동안 고장이 안 나. 그럼 그 누가 큰일 난 거야, 이제. AS 기사가 큰일 난 거야. 그리고 전자제품 회사 망해요.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나봐. 그러면 타이어 제조회사는 타이어 한번 만들면 그다음부터 망하는 거야. 이제 빵꾸가 안 나니까. 자,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형의 직업성을 보죠. 자, 법조 금융계의 형. 그러니까 법무 쪽, 변호사, 검경, 판검사, 노무사, 변리사, 각종 심사, 형벌을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중재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이거 다 형살 조정 업무예요. 그래서 사주에 형살이 많이 들어있으면 셋 중 하나야. 피해자, 가해자, 중재자. 어느 거 하는 게 나아요? 피해자? 내 몸이 아플 거야? 내가 소송 걸릴 거야? 내가 맨날 일이 꼬일 거야? 맨날 스케줄이 꼬일 거야? 아니지. 그러면 가해자? 그것도 좀 거시기 하네요. 네, 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중재자, 조정자, 협의자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형사를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게 내 직업이야. 그럼 내가 일이 많으려면은 형이 많이 발생해야 돼. 형이 많이 발생.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형살이 많아. 운동하다가 심판하면 돼, 심판. 본인이 운동할 때 자꾸 형살이 많으면 달리기하는데 누가 자꾸 태클이 자주 들어오고 자꾸 이쪽 트랙으로 뛰려고 그러는데 내가 저쪽 트랙으로 뛰어버리고 같은 팀끼리 막 노선이 꼬이고 막 저기 골을 주려고 하는데 골이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런 일이 나죠. 나중에 내가 심판을 맡아봐. 그러면 여기 서로 이쪽과 저쪽에 분쟁이 벌어지면 내가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올림픽 스케이트에서 되게 명리적으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이. 그게 좀 명리계에서는 좀 꽤 알려진 사건인데 지지의 축술 및 사명을 가지고 있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는데 실력은 좀 있는 친구였는데 늘 경기를 하다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태클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상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 스케이트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게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면은 4등인가 5등인가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던 1, 2, 3, 4등이 집단으로 서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바람에 4등인가 5등인가로 달리고 있던 자기가 금메달을 딴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형이 좋게 작동할 때도 있구나. 나한테 작동하면 내가 걸려 넘어진 거고 남에게 작동하면 남에게 걸려 넘어진 거고. 그러니까 나의 우주에는 내가 연관되어 있던 남이 연관되어 있던 늘상 형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형살 걸린 사람을 관리하거나 돌봐주거나 도와주거나 형을 이용하는 직업성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형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고 형의 조종자나 중재자나 형을 수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같은 거죠. 또 이걸 다양한 분야로 볼 수 있죠. 보험, 보상, 무슨 사고조사, 세무, 회계, 금융조정, 정책조정, 부서 간의 이경조정, 행정조정. 형이 많으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에서 뭐 영업부, 생산부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회의하고 이사장님하고 요 부장님하고 의견 다르면 같이 모여서 또 협의해서 협의 조절하고 자 그럼 오전에는 네가 강당 써 오후에는 네가 강당 쓰고 안 돼요 저희가 오전에 강당 쓸 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 주는 네가 오전에 쓰고 다음 주에는 너네 팀에서 오전에 강당을 써 이런 것들을 협의 조정해주는 일들을 해보면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그 형사를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 자꾸. 아니 왜 자꾸 회사에 가면은 왜 내 주변에서 이거 저거 꼬이는 일들이 많어? 왜 자꾸 내 주변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 아 왜 자꾸 엄마는 산에 가자 그러고 아빠는 바다에 가자 그래? 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그분이 이제 절로 숨었다고 저 절.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절의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절의 사건 사고를 명탐정 코난이 되지 소년탐정 전태일이 되거나 소년탐정 코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 생산계의 형도 있죠. 뭐 특수기술직, 프레스로 성형 가공하는 것도 형이에요. 뭐 판금, 성형, 가공, 선반이 뭐죠? 뭐 이렇게 나삭 가꾸 뭐 이런 것도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을 주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바꿨어. 이것도 다 형의 직업이죠. 매일 모양을 형태를 바꿔주고 있는 거 있죠. 성형, 가공, 선반, 그 다음에 수선, 그러니까 옷 고쳐주는 데, 뭐 리폼 해주는 곳, 가구를 고쳐주는 곳. 이런 것도 일종의 수선하는 것도 형의 직업이죠. 사람 몸도 수선하죠. 뭐 눈도 크게 만들고 막 입도 막 예쁘게 하고 막 코도 높이고 이것도 사람의 몸을 수선 가공한 영혼에 오신 우리의 육체를 수선 가공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형이니까 의료보건계통에서도 이 형이 나온다. 주로 저기 형이 많이 일어날 때 돈 버는 병원이 어딜까? 맞아 성형외과.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정형외과. 정형외과가 저 사고 나가지고 뼈 부러지고 골절 맞고 뭐 이리 끼고 저리 끼고 교통사고 환자들 많고 주로 뼈 뭐 골절 난 사람들 가는 데잖아. 대표적으로 형 하는 거죠. 부러진 거 다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체의학 쪽에서 이렇게 뭐 우두둑 하고 이렇게 막 뼈 이렇게 탁탁탁 맞춰주시는 무슨 뭐 접골원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 형의 직업이 잘 사용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뭐 수공예, 뭐 목공예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제 예전에 알던 모임의 지인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간호사세요. 수술실 간호사신데 그 병원이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이어가지고 그 수지 접합이 좀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린 거 이렇게 신경까지 정밀하게 이어붙이는 거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요. 그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의 간호사로 수술실 간호사로 있으니까 매일 하는 일이 손가락 붙이고 발가락 붙이고 살점 떨어진 거 붙이고 대단하시죠. 형살이 지지에 3개나 있거든요. 그분이 사주에 축술미인가 아마 축술미가 있어요. 축술미가 있을 거야.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뭐 하시냐면은 무슨 공예를 하신대.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뭐 조각을 하신대. 그리고 자꾸 자기가 들어간 팀에 이렇게 또 그분이 또 식신상관 형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병화일주가 축술미 사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식신상관이 축술령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밑에 있는 이제 그분이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베테랑 간호사신데 그 밑에 있는 어린 간호사들끼리 맨날 이러자 저러자 요러자 가면 자기가 가서 교통정리를 해준대. 그래서 그 형 직업을 매우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가열차게 집에 가서 목공을 하시고 가열차게 수술실에서 형을 하셔야지 당신 일이 안 꼬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케이스예요. 사주 잘 쓰는 거죠. 자, 목수 이것도 뭐 붙이고 떼다 붙이고 조각하고 뭐 토목, 건축, 인테리어, 뭐 뜨개질, 재단, 조각, 조경, 원예, 분재, 엔지니어, 기획, 설계 이런 것도 일종의 다 형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옛날 구식 엔진 가져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신형 엔진으로
해주세요. 뭐 DIY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 업계의 형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행사 같은데 손님들 일정 조정해주죠. 각종 여행 계획 짜죠. 뭐 비행기 표 안 맞으면은 막 딴 데서 갖다 써가지고 뭐 어떻게든 융통성 있게 해결하잖아요. 이 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깎고 조이고 맞추고예요. 깎고 조이고 맞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나사하고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면 여기를 깎아내고 또 여기도 잘라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빨을 맞추는 게 일종의 형이라고 하죠. 너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저 5시요. 넌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7시요. 야, 안 되겠다. 우리 8시에 모임하자.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형, 내가 원래 오전에 올라가 있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8시로 내가 일정 바꿀게. 서로 조정 좀 해봐. 이런 것들 중에 스케줄 조정, 뭐 사람들의 행사 일정 조정, 뭐 사무 일정 조정 이런 것들도 다 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비스 업계, 여행사, 일정 조정 같은 거 하죠. 뭐 비서. 우리 뭐 사장님이나 부장님들 뭐 사람들 만나는 스케줄 같은 거 뭐 조정해주고 협의해주죠. 꽃꽂이, 이것도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꽃의 모양을 다듬어주죠. 뭐 정원사 꽃꽂이 비슷하죠. 미용 계통도 일종의 형살이 작동되는 직업이에요. 내 머리를 갖다가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가지고 모양을 바꿔주잖아요. 요리사도 대표적인 형 직업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던 재료들을 이리저리 뚝딱뚝딱 했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얘를 바꿔버리는 거죠. 부동산 중개도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의 서로 니즈를 맞춰서 이 사람한테 깎고 이 사람한테 더 주고 해가지고 서로 거래를 맞춰주고 성사시켜주는 일들을 하죠. 그 외에 또 다양한 관제사 같은 경우도 뭐 공항에서 아무개 비행기 5번 할주로로 아무개 비행기 10분 대기하라. 이거 잘못하면 비행기들끼리 충돌나죠. 네, 그 외에 각종 상담 업무, 뭐 텔레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이든 명리 상담이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상담, 뭐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뭐 직업 상담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당신의 사정에 따라서 맞는 직업을 이렇게 맞춰주고 뭐 좀 양보하고 부족하면 뭐 좀 더 배우고 해서 이렇게 조정해주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이것도 형이 잘 들어먹는 분야죠. 그 외에 공공의료 보건 할인 계통의 형도 있죠. 의료계에서 일한다든가 뭐 의사, 간호사, 접골, 각종 치료사, 각종 상담사 이런 것도 형을 잘 이용하는 형태다. 기타 등등 많죠. 뭐 출판, 편집, 뭐 조각, 무언가를 변형시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일, 뭐 형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것들도 모두 형살 관련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감시하는 사람이나 사주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국가시험을 본 사람이고 여기는 국가시험을 안 본 사람이 똑같은 건물 안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동선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저녁에 퇴근할 수 있다는 거고 누구는 저녁에 퇴근이 안 된다는 딱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여기는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여기는 월급을 조금 주고 하는 차이만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떤 형을 집행하거나 뭐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일종의 형살 직업으로 꽤 괜찮은 직업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많죠. 자, 그러면은 형이 있으면 이걸 나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직업물상으로 쓰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형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형을 좀 좋게 쓰는 개운 포인트는 뭐냐? 마음 수양, 인격 수양, 타인에 대한 이해, 양보, 이타성 등 사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데 필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영혼의 목적으로 보자면 이 사주의 당사자는 이번 지구별에서 서로 다른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진 것들을 서로 조합하여 한 방향으로 서로 깎고 조이고 마무리하고 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하는 설득, 조정, 협의 능력을 갖추고자 이런 인생 프로그램을 짰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는 자기 인생이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보면은 집에 형제가 있거나 뭐 자녀가 한 둘, 셋 있는 집에 보면은 그 애들이 그냥 어릴 때 그냥 무지하게 싸우는 집이 있어요. 뭐 한 살 차이 이런 집들. 애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내 거야 아니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죠. 근데 이게 떼쓰다가 나중에 보통 그런 아이들이 크면 협의 조정을 잘합니다. 왜? 하도 때를 써봤기 때문에 이게 떼써서 될 일이 있고 떼써서 안 될 일이 있고 뭔가 하나 양보해서 대신 다른 걸 하나 얻어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치열한 권력투쟁이나 서열투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윗사람을 비율을 잘 맞춰서 뭔가를 얻어내고 또 아랫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 조종 능력이 매우 커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주에 형이 있는데 그런 형이 동하는 환경을 계속 피해 다니고 계속 싫다, 안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 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마치 수학 전문 학교에 갔는데 수학 싫다고 자꾸 수학 시험을 보이콧하면은 그 학교를 평생 졸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어려운 수학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 수양, 인격 수양, 타인에 대한 이해, 즉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해서 그것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한쪽을 죽이고 한쪽만 우겨야겠다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죠. 양보, 이타성, 사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들. 자,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삶은 내 삶을 더욱 요동치고 힘들게 만든다. 내가 계속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의 삶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우주는 내 마음에서 비춰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형이 있으면 나쁜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직업성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형에 대한 얘기는 좀 심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 하나로 끝내지 않고 요 다음 주에 한 시간을 더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기본적 요소들을 좀 볼게요. 지금 제가 두 갈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이 있냐면은 삼형이 있고 자형이 있고 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써놨죠. 삼형이라는 거는 크게 인사신 계열의 삼형과 축술미 계열의 삼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은 세 가지의 기운을 합친다라는 뜻이고 삼형은 세 가지의 기운이 서로 다툰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자주 봤던 그 역사 소설인 그 삼국지. 그 삼국지가 삼국쟁패, 뭐 삼국지 이 얘기가 세 개의 나라가 지금 하나로 합쳐진 거 아니잖아. 세 개의 나라가 서로 꼬리 잡기나 꼬리 물기를 하면서 중원을 제패하기 위해서 서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게 둘이 되면 양자 대결인데 셋이 되면은 이게 아주 애매한 관계,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A가 B를 침공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지켜보던 C가 A의 본진을 뒤치기 했다. 뭐라든가 A와 B가 손을 잡고 C를 공격하려고 했다 등등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도 그렇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삼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삼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민주주의의 기본 하면은 그게 일명 삼권 분립이죠. 어떤 나라의 어떤 권한을 세 개의 기관, 입법, 사법, 행정부로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일종의 헌법기구라 그러죠. 그래서 헌법기구는 함부로 어떤 기구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기구가 함부로 A가 B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A와 B와 C가 서로 동등한 지위를 만들어서 서로 야합하거나 연합하지 않게끔 서로를 견제하게끔 만들어서 권력이 한쪽으로 독점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일종의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고 이걸 명리학으로 보자면 삼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조리 다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독재국가의 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회의 권한, 어떤 대통령의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의 권한, 이제 법조, 사법의 권한을 갖다가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요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삼형이라는 것은 서로의 각각의 에너지가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합종 연횡하면서 어쩔 땐 합하고 어쩔 땐 부딪히고 이거는 양보하는데 요거는 부딪히고 이런 면에서는 서로 같이 결합을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서로 대립을 하고 약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만약 충에 대한 비유는 우리나라 정당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가 충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대체로 국민의힘이 뭐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 민주당이 뭘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양립이 잘 안 되는 형태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형의 관계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 충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쩔 때는 협력, 어쩔 때는 대립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엔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정의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둘은 형의 관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어떤 여성 문제라든가 뭐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서로 의견 일치가 잘 되지만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견 일치가 잘 안 돼서 서로 싸우는 형태가 안 생겨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어떤 사항에서는 서로 분열 대립하는 의견 협의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대한애국당 둘은 어쩔 때는 아스팔트에서 같이 만나서 시위를 하지만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경우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충의 관계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함께 가고 일정 부분은 서로 협의 조정하거나 대립하거나 너 이번에 양보해. 이번엔 내가 이거 양보할게. 그래서 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끼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를 할 때 이번에 우리가 당을 안 낼 테니까 너가 들어와. 그러면 너가 뽑힐 거야. 대신에 저쪽 지역은 너네가 후보를 내지 마. 우리가 가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리가 거기를 먹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쩔 땐 협의가 안 될 때도 있고 협의가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사명은 세 개의 기운이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는 건데 사주에 사명의 기운이 모두 원국에 있으면 이제 원국 사명이 되는 거고 사명 중에 2개 정도가 사주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일종의 한 50%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는 형의 기운 3개가 다 들어오면 이제 100% 형의 기운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또는 원국에 2개가 있는데 대운에서 10년 동안 나머지 빠진 글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사명작용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명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지 계열의 인사신과 화계지 계열의 축술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지 계열은 어떤 쪽으로 튀어갈까를 가지고 새의 기운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여기로 갈까를 해보는 거고 축술미 사명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어떻게 결론 지을까 어떻게 종결 지을까라는 마무리 단계의 어떤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해볼까? 동쪽으로 갈까? 아니야, 서쪽으로 가자. 아니야, 남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형태가 인사신. 그래서 생지의 형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사건의 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축술미는 마무리의 조절 단계에서 해결 과정에서 뭐 이런 거죠. 가령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식들과 친인척들이 모여서 이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장례식도 다 치렀는데 이제 마지막 해결해야 될 상황이 남았어. 뭐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저 남은 재산.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축술미 사명은 되게 지루하고 길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결짓고 저기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종결짓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조정의 과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근데 원국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형살의 기운이 자주 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릴 때부터 막 형제랑 싸움하고 자란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은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형살 조정 능력이 상당히 강하여 특히 이걸 직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형살 조정의 전문가가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주 원국에 형살이 전혀 없이 깔끔한 사주가 대운에서 어떤 들어온 글자로 인하여 형살이 동하게 될 때에는 원래부터 형살이 있던 사람보다 더 충격이 크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대비를 못한 경우들이 볼 수가 있죠. 가령 늘상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유 또 지진이 일어났구나. 하던 대로 훈련한 대로 해야지. 약간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지진이 뭐 진도 5 이상 일어난 지진이 거의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진도 6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죠. 한 6, 7년 전에 2018년경인가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그때 포항 지진이 아마 진도 4인가 진도 5인가 됐는데 뭐 건물들 금가고 뭐 무너지고 이런 경우 내진 설계 안 한 건물들이 막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저기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고 막 그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진도 4는 지진도 아니야. 아유 애교 우리나라에서 진도 4면은 이제 그 지역 특별 재난구역 선포에 건물들 전부 안전점검 들어가고 다리도 다시 통행 금지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축술미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인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가 보고 이 평소에 축술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축술미를 회피하고 있거나 축술미를 피해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점이 보니까 이 형살의 희생자가 계속되는 형살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 형사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계속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령 아니 분명 부모님이 7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꼭 8시래. 아이고 내가 목요일 날 쉬는데 꼭 금요일 날 만나자 그래. 아이고 내 남자친구랑 연애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주말에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걔는 맨날 월요일에 여행을 가재. 아 왜 이빨이 딱딱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뭐 이러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면 능숙하게 연애를 하려면 뭐 회사에다가 미리미리 저 휴가 날짜를 좀 신청을 해두시고 미리 부모님한테 잘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저는 토요일에만 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부르지 마세요. 이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해놔서 그런 것들을 좀 적응을 해라. 너가 피하려고 해도 그런 일들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너가 적응할 때까지 관련된 인생의 숙제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런 형태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우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면 어느 날 폭풍우가 와서 나를 뒤집어 흔드는데 그러지 말고 일찍부터 폭풍우에 적응하는 훈련을 가져서 폭풍우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형살이 있으면은 삶에 좀 어떤 그 굴곡진 요소들이 좀 그리고 예측 잘 안 되는 요소들이 늘상 일어날 수 있다. 조정과 협의를 잘해야 한다. 그런 거죠. 형살이 많은 사람이 연애를 별로 안 해봤어.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우여곡절이 많이 날 거야.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외국 가서 되게 비싼 거를 막 20 몇만 원짜리 스카프를 해줬는데 여자친구가 20만 원짜리 스카프? 차라리 돈으로 줘. 그 돈으로 스카프를 사자. 딴 거를 사줬어야지. 그러면 이제 기분 되게 나쁘죠, 사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미리 물어봐야 돼. 야, 나 지금 공항 면세점인데, 야,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야, 담배 한 보로, 나 스타킹을 사줘. 뭐 무슨 지갑을 좀 사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원하는 걸 사줘야지. 그냥 자기 생각에, 여자니까 스카프를 사줘야지 해주면은, 이 형살이 강한데 적응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고, 협의를 해서 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조정을 하시라.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인사신 사명과 축술미 사명에 있는 사주들은 특히 형살이 많이 동하게 되니 특히 원국에 3개가 다 있으면 아주 많이 동하죠. 만렙이죠. 형살 만렙. 형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직업을 가질 때 인생이 매우 유리해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AS 기사, 물건 고치는 사람, 하수도 뚫어요. 이거 다 형살 직업이에요. 다 형살 직업. 자, 다음 상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형은 한 개만 있어요. 딱 한 개. 자묘형이라는 건데 옆에 부제가 무례지형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의 없는 짓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상형은 그러니까 이 서로를 극한다, 서로를 형한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 자형이 있는데 자형은 스스로를 형한다라는 느낌 글자고 상형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끼리 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와주러 갔다가 서로 싸우고 왔다는 둥 무슨 저희 사부님이 지지의 인사신 사명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첫 번째 사부님인 서구당 사부님이 인사신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부님 주변에서는 늘 뭔가 분쟁, 협의, 조종해야 될 일이 끊이질 않아. 근데 직업 자체가 명리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직업물상을 아주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가끔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일이 정모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청평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거기 일 도와주러 오신 이제 제잔 분이 좀 계신데 일 도와주러 오신 분. 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정모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가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저녁 나절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도 나셔가지고 저희 사부님한테 아니 왜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원래 뭐 50인분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왜 80명이면 어떡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8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야 네가 물어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제 널 오라 그랬냐? 내가 생각껏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모임 끝판에 그분이 화가 나셔서 가셨어. 쫓아가서 이러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미안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이게 지금 상형 난 거야. 상형. 자 보세요. 이 자묘형은 이게 뭐냐면 수생목 관계예요. 수생목. 그러면 수생목을 하는데 원래 묘목은 해수가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수가 도와주는 게 도와줘요. 해수가 도와주는 게. 그럼 이게 자수가 도와주는 원래 왕지가 왕지를 잘 안 생하거든요. 꼭 왕지가 왕제를 생하는 게 뭐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회담을 가가지고 그때 부시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카트를 운전을 해줬어.
사실 그게 자묘형 난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유, 그래도 그 큰 나라인 미국의 그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골프 카트를 운전해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도 우리 일국의 왕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가방 못지도 아니고 왜 부시 대통령의 골프 카트를 왜 운전을 해주고 있냐. 그거는 거기 그 골프장에 거기 캐디 없냐. 그래가지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자존심 상한다고 화가 났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난다냐면 자묘형이 난 거야. 아니 그거는 수행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왜 대통령이 직접 골프 카트를 몰아주냐.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 자묘형이 있다 그러면 자수가 직접 나서서 묘목을 생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묘목은 자수의 상황을 잘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수행원이 와서 가방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곳에 대장님이 직접 오셔서 가방을 들어준 거야.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아이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가방을 무슨 인류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 사장이 와서 내 가방을 이렇게 들어준 거야. 그리고 아유 사장님께서 이 호텔 가방을 들어주시다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 노룩 패스 막 이런 거 확 해버리잖아. 이렇게 가방 들어 탁 하고 네 사장이야? 이거 왜 이렇게 가방을 못 이래버리면 이제 쌈나겠죠 이제. 그래서 사주에 자묘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례하지 않도록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묘목의 입장이 됐을 때는 야 해수오지 말고 자수가 와서 생하라 그래. 자수가 물어보죠. 미용실 가서 아니 여기 일반 선생님 말고 원장 나오라 그래. 원장. 그래죠. 백화점에 가서 뭔가 반품을 해야 될 일,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거기 매니저가 왔는데 사장 나오라 그래. 그렇죠. 레스토랑 가서 음식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매니저 나오라 그래가 아니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죠. 지금 퇴근하셨는데 빨리 전화로 불러. 이런 상황들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키즈카페 사업할 때 가끔 매장에서 항의가 들어오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여기서 뭐를 먹었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해. 당신이 와서 사과해. 아니 그거 매니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당신한테 가서 사과를.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있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풀리면 이 자묘형이 꼬여. 그래서 사주에 자묘형이 있는 사람은 늘 내가 묘목, 만약에 이게 을묘일주인데 시주에 자가 있다. 또는 을묘일주인데 월지가 자다. 그러면 이게 나를 생해주는 존재가 수나라의 대장이 와서 지금 생해주는 거잖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둘리가 돼, 둘리가. 호의를 갖다가 당연한 걸로 알아들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자수님이 와서 저를 생해주셨는데, 해수가 와도 되는데, 하고, 이게 서로 고맙게 생각해야 싸움이 안 나는데, 아니, 딴 데서는 자수가 와서 생하는데, 왜 여기는 쫄따구가 와서 생해? 사장 나오라 그래. 그죠? 술집에 가서 진상 부리는 사람이 있죠. 야, 이거 마담 대장 나오라 그래. 왜 여기서 새끼 마담이 와서 왜 여기서, 아이고. 제가 그런 데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무례지형에 빠지지 않게끔 겸손해야 한다. 수생목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왕지간의 생은 자칫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형은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자해한다. 뭐 이런 거죠. 스스로. 그래서 보통은 같은 글자끼리 서로 비비적거리는 거. 옛날 속담으로 뭐 도토리끼리 키재기. 도토리끼리 키 작은 둘이서 야 내가 더 커. 아니야 너가 더 커. 어디 조그만한 게 니도 조그맣잖아. 뭐 이러면 이게 자형이 벌어졌군.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근데 사실 지지의 모든 글자는 같은 글자끼리 놓으면은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하고 자형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티가 나는 형태가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자형이고 나머지 자형들은 같은 글자끼리 모여있는 거, 사사, 술술 이런 것들은 자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자형에도 일종의 어떤 에너지의 힘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사명 계열들이 인사신 사명이나 축술미 사명이 대체로 파워풀하다라고 본다면은 요 자묘형은 그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라고 대충 보면 되고 요 자형은 또 상형에 비하면 또 그거에 또 더 절반이다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다 같은 레벨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형이 형이면 파리도 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형이 형이면 파리도 새다. 그러니까 가끔 사주에
뭐 진진 2개 있거나 오 2개 있거나 유유 2개 있거나 해 2개 있는 사람들이 어머 내 사주에 자영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데 큰일이 나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아니요.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요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영들은 대체로 현실에서 어떤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물건 살까? 요 물건 살까? 헷갈린다. 얘를 승진시킬까? 얘를 승진시킬까? 헷갈린다. 뭐 얘랑 일을 할까? 쟤랑 일을 할까? 근데 둘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린다. 이 차를 고를까? 저 차를 고를까? 요 자리를 갈까? 저 자리를 갈까? 비슷한 자리가 2개 있는데 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약간 이런 형태의 약간 혼돈이나 혼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겠죠. 가령 호신쌤 같은 경우는 지지에 해해 자영이 있어요. 연지와 월지가 해해입니다. 그런데 그 호신쌤은 간목일주니까 이 해수가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2개의 편인이 자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어떤 형태로 이 자영이 인성적으로 발현되냐 하면은 이 학문이 맞을까? 조 학문이 맞을까? 비스무리한데 요런 지식이 맞을까? 저런 지식이 맞을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비교 평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이 생각, 저 생각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2개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같은 형태의 약간의 지체 정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간목일주가 유유자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관정관이죠. 그러면 여자 사주로 치면 이 남자가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이 회사가 좋은가 저 회사가 좋은가 비슷비슷한데 요 제도가 맞나 저 제도가 맞나 요게 KS인가 저게 KS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은 유유끼리 제가 할게요 하는 듯한 요소죠.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남은 함재기 전력을 마지막으로 가동을 해. 근데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몇 대 안 남아 있어. 이제 조종사는 많은데 비행기가 몇 대 안 되니까 마지막 출격으로 일본의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을 격침시켜라. 위치가 판단됐다. 그런데 여기 조종사는 한 50명 있는데 이 중에서 20명만 출격할 수 있다. 누가 가겠는가 그랬더니 그 50명의 조종사들이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좀 있으니 걔네들이 야 내가 갈 거야. 왜 내가 선배잖아. 약간 이런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기량이나 역량을 가진 조종사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뭐 그놈이 그놈이잖아. 사실 누가 가도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으니까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비교 견적. 그래서 보통은 재성이 자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비교 견적 같은 거를 잘 내요.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본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죠. 이제 자영계에서 좀 유명한 게 이 진진자영입니다. 이 진진자영은 용 2마리가 지금 비비적대면서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진진자영, 뭐 용용 죽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사주에 진진자영이 있다. 진은 진술 원래 특히 이 진술충미끼리 자영을 하면 그 안에 내장된 게 막 확 뿜어 올라와서 막 불이 나오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진진자영이 비비적거리면 안에서 수기운이 그냥 확 뿜어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하면은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하면 그거 있죠. 불 나면 남는 게 있는데 물이 한번 쓸고 가면 남는 게 없어. 해일이 한번 지나가면 진진자영을 조금 좀 비중 있게 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싸운다. 이게 비겁이면은 같은 편끼리 다툴 수 있다. 만약에 인성이면은 비슷한 생각이나 서로 나를 돕는 사람끼리 서로 내가 돕겠다고 한다. 비슷한 스승들이 내가 돌보겠다고 한다. 관성이면은 서로 이 조직과 인연 맺자고 한다. 저 조직과 인연 맺자고 한다. 식상이면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한다. 같은 아랫사람 부하 직원인데 비슷비슷한 부하들끼리 나를 생해달라고 한다. 나와 같이 일하자고 한다. 이런 형태의 자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큰 문제는 아니고 지혜롭게 자기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너가 하고 다음에는 너가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순리에 맞게끔 해주면은 이런 자영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영은 같은 글자끼리 스스로 다투고 자학한다. 뭐 끼리끼리 다툰다. 이제 이런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형이란 깎고 조이고 다듬어 끼워 맞추거나 용도에 맞게 성형, 가공, 조정, 심판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수술, 형벌, 재생 등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요소도 매우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거를 명리계에서 좀 흥미 유발성으로 형을 가리키면서 부정적인 요소로 뭐 병원에 간다, 수술을 한다, 교도소에 간다, 잡혀간다, 뭐 이혼을 한다, 파혼을 한다, 뭐 다투고 싸운다, 폭행을 한다 이런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이 좀 안 맞다. 예, 5명 중에 2명이 사주에 형살이 있는데 5명 중에 1명은 형살 세게 있고 그 사람들은 맨 잡혀가고 뭐 죽고 뭐 수술하고 뭐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살이 동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형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직업적으로 풀고 있는가 하다못해 취미로라도 풀고 있는가, 그런 형태로 좀 봐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직업으로 풀고 있지 않다면 취미를 통해서라도 뭐 깎기, 뭐 조이기, 뭐 DIY 하기, 뭐 자르기, 뭐 이렇게 뭐 모양 바꾸기, 뭐 코스프레 하기,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형살적이죠. 아니면 요리 같은 거 하기 등등을 통해서 요 에너지를 적당한 권장된 방향으로 풀어주면은 형살을 잘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형살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되게 많아서 요 1시간 더 배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 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형살이 들어간 사주의 실제적 풀이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